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지난 시간에 다 못한 스타일 설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표 작성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십시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셨으면 입력이 다 되신 거를 확인되셨으면 여기 있는 조건대로 한번 스타일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설정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블럭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타일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블럭 설정하지 않고 나중에 블럭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우선은 여기에 스타일이라는 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블럭을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스타일 지정은요. F6번 하셔야만 새로운 스타일을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6번 눌러주시고요. 키보드에 F6번, 요건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 스타일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스타일 이름 여기 요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이 스타일 이름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하실 때는 새로운 스타일의 이름을 추가하실 때는 창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타일 이름 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스타일 이름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지금 스타일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영어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다가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입력을 해서 스타일 이름을 만드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영문에 대한 이름이지 스타일 이름 한글에 대한 영문에 대한 내용이지 실제로는 이 영문으로 되어 있더라도 스타일 이름을 지정하라고 됐기 때문에 여기가 스타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설정하시고요. 들어가 있는 내용 지우시고요. 여기에다 그대로 단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첫 번째 조건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문단 모양, 제가 요거를 취소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안 나오죠? 그래서 그림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줄여도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네, 줄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F6번 누르신 다음에 우선 범위를 설정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F6번 누르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다가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잠시만요. 여기다 좀 치울게요. 여기는 조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기에 영어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된 거고요. 지정이 끝났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에 문단 모양을 지정해라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문단 모양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문단 모양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단 모양 클릭해 주시면 문단 모양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앞 시간에서 요거를 설명을 드렸죠. 기본 탭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기본 탭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제가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문단 모양 요거를 눌러야 되죠. 문단 모양 기본에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가시면은 조건이 왼쪽 여백 15pt 되어 있어요.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를 지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백 부분에 가시면 왼쪽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사이즈를 포인트를 설정해라 라는 기준값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클릭을 한 다음에 15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이 버튼이 있죠. 네. 이 버튼을 눌러서 15를 맞춰 주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 문단 아래 간격 되어 있습니다. 문단 아래 간격이라는 것은 여기 있어요. 간격을 가는데 문단 위와 문단 아래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문단 아래 요거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로 설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설정이 여기 보시면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조건이 필요치를 않아요. 그러면 바로 설정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지정이 되었죠. 세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조건은 역시 글자 모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글자 모양을 여기에서 지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여기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글자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기본 내용, 기본 탭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기본 탭에 가시면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은 글꼴 한글을 도둠으로 하고 영문을 굴림으로 설정해라. 따로따로 영어와 한글을 따로따로 설정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글꼴의 크기 공통이에요. 요건 공동사항입니다. 한글도 크기 10포인트, 영문도 크기 10포인트. 한글도 장평 95, 영문도 장평 95. 그리고요, 한글도 자간 5%, 영문도 자간 5%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요거 나머지는 공동사항이에요. 요거만 다르게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문으로 바꿔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어라는 부분에서 한글과 영문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란 부분을 클릭하셔서 한글로 이렇게 한글로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한글 나오죠. 한글을 클릭해서 나머지 부분을 설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한글 클릭하셔서 글꼴을 지정하겠습니다. 글꼴은 여기에서 글꼴을 찾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내용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위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내용을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용을 지우고 이 상태에서 도둠이라고 한글로 도둠이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직접 입력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도둠 해주시고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도둠이 설정되고 엔터키 잘못 치면은 설정하고 나가니까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도둠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기 나와 있어요. 크기는 여기 있는 상대 크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거 상대 크기는 우리 만지지 않습니다. 상대 크기는 기본 제공하는 것과 글자 위치도 기본 제공하는 거 요거를 그대로 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는 쓰지 않고 어디에 있는 기준 크기를 하셔야 돼요. 크기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 기준 크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기준 크기 갔더니 10포인트. 그러면 여기 있는 기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값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장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평은요 100 되어 있는 것을 얼마로요? 95로 이렇게 다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간 아래쪽에 여기 자간 있죠? 자간도 0 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5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 주세요. 그러면 한글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영문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언어 영역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영문으로 클릭해 주시면 영문 상태가 되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글꼴과 이 내용들이 원래대로 다시 다 되돌아옵니다. 영문에 대한 것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영문을 여기서 글꼴 지정하겠습니다. 크기는 우리 지금 기준 크기가 그대로 10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쓰시면 되고요. 글꼴만 굴림 하시고 굴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장평 크기 그리고 자간 하겠습니다. 자간은 그대로 기준 크기는 그대로 10으로 하고요. 장평은 95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간은 5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설정해 주시면은 한글과 영문 두 개 다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있는 스타일 이름과 문단 모양, 글자 모양에 대한 조건이 다 지정됐습니다. 모든 조건이 지정이 되었고요. 이 조건을 여기에 있는 이 문장에다가 대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셔야지 추가 버튼을 안 누르시면 여기에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셔야만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이 되었어요. 등록이 된 다음에 내가 여기 보니까 글꼴을 잘못 지정했다 또는 문단 아래 간격을 잘못 지정했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있는 이 추가된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추가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끔 다시 꺼내 줍니다. 그러면 문단 모양이 틀렸으면 문단 모양을 그리고 글자 모양이 잘못되었으면 글자 모양에 가서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하고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주시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다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X 버튼은 필요 없는 요 내용을 지우겠다 하셨을 때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X 버튼을 누르시면은 삭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블럭 설정한 요 문장에 여기에 있는 유니피케이션이라는 요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하시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설정되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 그림처럼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요만큼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글자가 잘라졌죠. 즉 잘린 게 아니라 엔터가 아니라 다음 줄로 자동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귀를 해가지고 를 이렇게 되어서 다음 줄로 나머지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 간격은 문단 아래 간격 때문에 10포인트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보시면 실행 취소라고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실행 취소 클릭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요 스타일 적용이 취소가 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취소가 됐죠? 이 상태에서 F6번 눌러 볼게요. 블럭 잡지 않고 F6번 누릅니다. F6번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아직 유니피케이션 여기 설정이 되어 있죠. 취소하시고요. 자, 블럭을 설정하지 않고요. 블럭 설정하지 않고 F6번 눌러서 여기에서 추가를 해주셨다 했을 경우가 있어요. F6번 누르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세요. 블럭을 잡으시고요. 어디에 가시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요게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등록되어 있는 우리 스타일이 다 나타나요. 그 중에서 저희가 만든 것이 어떤 거죠? 여기에 있는 유니피케이션이라는 것을 등록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1번이라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표작성입니다. 표작성은 표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표에 대해서 조건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표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보셨기 때문에 표작성 요거 표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있는 이 표작성 내용까지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여기 있는 요 문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표는 우선 삽입을 하셔야 돼요. 표를 여기에 추가가 되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이 표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거를 조금 작게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가 줄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읽는 것을 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되고요. 그리고 칸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다섯 줄, 여섯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커서를 놓으시고요. 일단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가시면은 표 여기 있고요. 편집부터 보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끝부분에 여기 중간 부분에 보시면 표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요 부분 요거 있죠. 요거를 요 아이콘 부분을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몇 줄 몇 칸이다 라는 것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취소하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입력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를 마우스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또 추가 메뉴 클릭하셔도 요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다섯 줄 여기에서 다섯 줄 그리고 칸은 6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5칸 6줄을 지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문단 맞춤의 자동 요거 그냥 두시고요. 여기에는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해주셔야만 작업하시기가 편리해요. 이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하지만 나중에 작업할 때 오히려 더 불편하니까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저는 체크를 하고 만들기 할게요.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밑에다 클릭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다시 하나 표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 작성 들어가셔 가지고요. 5줄 6칸 그대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는 요거 사항을 선택 사항을 요걸 취소를 하세요. 체크를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표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표를 지금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그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 하시면 얘를 지금 다시 글자처럼 취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표 안에다가 이렇게 깜빡거리는 커서를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표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밖에서 클릭하셨을 때는 표 메뉴가 없고요. 표 안에서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표 메뉴가 나타납니다. 표 메뉴가 나타난 상태에서 가장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것이 나와요. 저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하지 못했다 하시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글자처럼 취급을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표를 제거해 볼게요. 표의 테두리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표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은 내용을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따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여기에 지역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실 때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서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 때는 우리 키보드에 방향키 있죠? 방향키를 옆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자, 방향키 넘기지 않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키보드에 탭키 있죠? 탭키를 누르셔도 옆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방향키, 탭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방향키나 탭키를 이용하시면 다음 줄의 칸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1970년,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지 않고 밑으로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이렇게 방향키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방향키 내려서요. 2020년, 그리고요 2035년 옆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위로 또는 키보드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 6, 8 넣으시고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여기에서 1 쉼표 007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여기는 쉼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쉼표를 하나만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쉼표가 매 데이터마다 들어가 있다 하시면은요, 쉼표 없이 그냥 넣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한번 넣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가 있을 때는 넣으시는데 여러 개 많이 나와 있다면 넣지 않고 할게요. 내려가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죠. 이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여기에 이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를 쉼표를 넣는 거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으면 이제 조건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조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차에 넣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렇게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과제 화면 넘어가서 과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제입니다. 이번 주에 작업 완료한 것을 저장하셔가지고요. 저장, 우리 엑셀과 좀 다르게 저장하겠습니다. 학번 빼기 이름 빼기
1주차 해가지고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한 내용은 담당 교수님께 이메일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간은 10월 25일 일요일 23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